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일별 뉴스를 요약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 첫 주말에 1억 5,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극장과 할리우드의 중요한 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속편은 북미에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애니메이션 오프닝 기록을 세웠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2억 9,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성공은 픽사에게 중요한 반등을 의미하며 코로나19 이후 극장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6월 17일 주식시장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주시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주중 테니스 휴일로 인해 이번 주 거래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지난주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다우존스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코아 가격 상승, 테라폼 랩스의 붕괴, 제러드 쿠슈너의 사모펀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뉴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유럽연합 EU이 환경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손상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자국의 20%에 해당하는 육지와 바다에서 자연 복원 조치를 도입하도록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오스트리아의 환경부 장관인 레오노어 게베슬러의 지지로 통과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전기차 제조업체 BYD의 지분을 줄였습니다. 이는 투자 전략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버크셔는 BYD 주식 130만 주를 판매하여 지분율을 7%에서 6.9%로 줄였습니다. 이는 2008년에 투자한 이후 큰 수익을 얻은 투자였으며 BYD는 최근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IRS가 세금 수집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패스스루 사업체에 대한 세금 허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복잡한 파트너십이 사용하는 주요 세금 허점을 닫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다음 10년 동안 50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 주택 가격이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선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되어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의 수석 보건 담당관인 비백 머시 박사가 소셜미디어 앱에 경고 라벨을 부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불안 증상 위험을 2배로 증가시킨다는 연구를 인용하며 이 문제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가 하와이 해안에서 급강하하는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이 항공기는 태평양 표면에서 약 400피트 상공까지 내려갔다가 안전하게 상승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주제입니다. 이민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민자들은 특히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유입되어 노동 공급을 도왔습니다. 열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혁신적 기술 발전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급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중국 증권규제기관은 핵심 기술에서 외국의 지배를 깨는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번째 주제입니다. 미쉐린 스타 셰프 제임스 켄트가 45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는 피낸셜 디스트릭트 지역의 요식업 부흥을 이끈 인물로 여러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지역의 사무실 시장은 강한 임대 활동을 보였습니다. 12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미국에서 H5N1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제품 소에 발생하여 3명의 농장 근로자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하면 친화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 주제입니다.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득세를 높은 수입 관세로 대체하는 제안을 비판했습니다. 이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며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옐런은 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